시키자. 법대로 해. 선생님, 오늘의 꼬꼬 부분은 한 번쯤은 궁금하시는 부분들이기도 할 것 같은데, 나의 사적인 사생활을, 과거를 어디까지 상대방한테 결혼을 이제 뭐 앞두거나 혹은 결혼을 한 사람한테 알려야 될까? 뭐 우리 그냥 쉽게 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 번 했다, 혹은 내가 미스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애가 있다, 뭐 이런 것 정도는 그 정도는 말해야 되지 않나? 그쵸. 뭐 이렇게 쉽게들 한번 다들 생각을 해보실 텐데, 그건 말고 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과거와 관련된 거를 어디까지 알려야 되고, 맞아요. 안 알렸을 때 무슨 어떤 책임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 네.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예전에는 보통 결혼은 집안에서 네네. 아주 예전에는 집안에서 해서서 뭐, 그때까지는 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제 이 남편이나 부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네. 이런 경우가 많았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자연히 생기는 거고 네네. 지나갈수록 더, 더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은 혼인 생활 중에 발생한 사유로 네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네. 원칙이고. 그래서 네. 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 결혼 여부, 네. 출산 여부 이런 거는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있냐면 네. 내가 이 결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고지하지 않았으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외의 부분들 있잖아요. 결혼 전에 내가 뭐 연애를 몇 번 했고 그러니까요. 뭐 얼마나 깊은 사이였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고지 의무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일단 먼저 숙지를 네, 하시고 하시고, 요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이 이제 타이틀이 이래요. 결혼 2달 전 다른 남자 아이를 낙태한 아내 이혼 사유 되나요? 이렇게 이제 이게 타이틀인데, 지금 요 사연 보면은 근데 늦게 알으셨나 봐요. 결혼 7년 차. 네. 결혼 7년 차에 이제 그 혼인 생활을 하는 남편분이신 것 같죠? 남편분이 이제 이런 고민을 털어놨나 봐요. 그 어떤 사연이었대요? 이 남편분이 처음에 이제 아내한테서 첫눈에 반해서 한 1년 정도 네. 연애 기간을 가진 후에 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고 현재는 그 어린 딸아이까지 아이까지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네네. 그 이 A 씨가 네.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거는 네. 이 아내의 친구가 네. A 씨의 친구랑 또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의 아내 친구가 친구, 남편 남친구랑 친구랑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친구가 네.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네네. 이 A 씨의 친구한테 그렇죠. 네. 사실 걔 당신 친구 말고 딴 남자 계속 사귀고 있었고 임신까지 했었기 때문에 내가 네. 당신 친구랑 결혼할지 몰랐어. 아이고. 이렇게 그 A 씨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A 씨는 자기의 친구를 통해서 네. 한 달이 걸친 거죠. 그렇죠. 걸쳐 들은 거죠. 네. 자기 아내가 결혼 전에 양다리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과 결혼을 코앞에 두 달 전이면 정말 막 제일 정신없을 때 그렇죠. 아닌가요? 결혼 네. 준비도 거의 막바지 아닌가요? 네. 그쵸? 그렇죠. 막바지죠. 네. 그래서 그때 돼서야 이제 낙태까지 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결혼 2달 전에 낙태했다는 사실을 다른 남자와 네. 중절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7년 혼인 생활이 7년 차고 네.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너무 알게 되시네요. 충격적이었을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자신의 아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거짓말한 친구 부부를 고소할 거다라고 불같이 화를 냈대요. 네, 그래서 네, 네. 설령 이 중절 사실이 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양다리를 걸친 거는 이제 확실하다. 남편 입장에서. 네, 남편 예, 입장에서 이 배우자의 지저분한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라는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네요. 남편이 친구한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막 전해 들은 거예요. 야, 사실은 우리 와이프가 그러던데 네 와이프 너 양다리였대. 네. 그 중절수술까지 했대. 너랑 결혼한 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그랬더니 이제 이 지금 사연자분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지금 그 부부 미친 거 아니냐고, 가만 안 둬. 네. 이렇게 한 거고, 남편은 가만 안 두긴 뭘 가만 안 둬. 그리고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중절을 했든 안 했든 너의 과거가 지저분한 건 사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건 하시는 거죠. 양다리 걸쳤었잖아. 나 만나고 있는 동안 이제 이런 건데 답답하네요. 사실
이 과거의 중절 여부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긴 네네.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인이나 출산의 경우는 고지 의무가 맞아요. 네. 결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물론 뭐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나의 경우는 중절 여부도 중요하다. 결정 뭐 그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판례는 이건 너무 깊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까지 어떤 명확한 판단을 내린 판례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요. 없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긴 고지하지 하죠. 않았을 때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이 고지 네. 의무가 있느냐에 대한 말들은 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네네네. 판례는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상황인 것이고 네네. 결혼 여부와 관련해서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네. 사실혼 사실을 숨긴 경우 있잖아요. 아, 법적으로 부부는 아닌데 거의 혼인 신고는 안 부부처럼, 했는데 생활하고 그리고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식은 맞아요. 올려도 그런 경우들 네, 뭐 맞아요. 혼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네. 그런 상태는 거의 이제 결혼 생활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있고 만약에 이거를 숨기면 혼인 취소 사유도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과거에 거의 이제 결혼 생활에 준하는 동거를 했었던 사실은 또 이렇게 좀 알리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사실혼과 동거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혼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만 숨겼을 경우에 네네. 동거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아요. 혼인 취소 사유까지로는 보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중절의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결혼 2달 전이에요. 2달 네. 전. 그리고 사실 이 남자분도 결혼 7년 차고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물론 굉장히 혼란스럽고 배신감이 드실 수도 있죠. 있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네. 자기랑 결혼하기 2달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 배신감이 차원이 다른 배신감인 거죠. 거의 뭐 말이 결혼 전이지. 이건 뭐 거의 뭐 결혼이 확정돼가지고 뭐 식장이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뭐 양가 집안 다 알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본인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두 사람을 만나고 양다리, 있었던 예.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사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 부부간의 신뢰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니까 혼인을 유지하기 좀 어려우실 힘든 것 같아요. 상황으로 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진짜 변호사님 그건 어때요? 이 지금 아내가 폭로한 그 친구 부부 가만 안 둘 거야. 네. 막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 진짜로 가만 안 둘 수 있나요? 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특히 그 아내의 친구, 네네네. 아내의 친구 여자, 그렇죠. 자기의 남편한테 얘기한 그 여자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이든 사실이든 사실이든, 간에 예.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데 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조금 달라요. 이 명백하게 이 사람의 어떤 행위로 네네. 나에게 명백한 손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내 혼인이 너 때문에 파탄됐다를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렇게 되려면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고 예. 이 아내분의 친구가 거짓말을 한 거고 내 혼인이 파탄된 이유가 오직 이 거짓말에 의해서만 파탄이 됐다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예.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그죠? 일부 사실인 거 확실하고 네. 나는 너의 어떤 그런 과거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 말해 갖고 이 가정이 그게 뭐 안 되고 남편의 마음에 달린 거잖아요. 남편의 마음에 예. 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손해배상의 청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사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내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입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야 네. 액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입증이 어려워서 사실상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을까.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7년이나 살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알면 청천벽력이죠. 그쵸. 근데 요 사안 관련돼서 갑자기 문득 떠오른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왜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만약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남자친구나 남편이 바람난 거를 친구는 모르고 내가 알았다. 그럼 너 친구한테 얘기해 줄 거야? 이런 거 이제 질문 가끔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그거는 그 친구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왜 칼이 들어와도 정확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죠. 네. 예, 예. 그런 친구라면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너무 고민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이거를 숨기고 지나가서 또, 이 친구가 그렇게 살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이 다속으로 감내하는 친구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예. 그 저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와 딱 명확하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게 친구를 위하는 게 더 친구한테 더 나은 길인지를 이건 친구의 선택이다 보니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모르고도 문제지만 아무리 나랑 친한 친구여도 내 친구가 이거를 맞아요. 알았다는 사실이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그 질문을 저는 박사님한테 박사님이었으면 말해주길 바라세요? 안 하길 바라세요? 저는 말해주길 바래요. 저도 말해주길 바래요. 네. 저는 이게 만약에 그 사실은 그게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다 알게 됐을 때 친구가 말을 안 해줬다는 사실까지 알면 괜히 친구한테도 원망감이 생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말을 안 해줘도 언젠간 알겠지 하는 게 너무 좀 하는 것 같은 같이 느낌이라. 느껴지고 오히려 더 그 기만당하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이 친구를 걱정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면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당황해서 화낼 날카롭게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예.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진심이라면은 그 듣는 맞아요. 예. 상대방한테도 근데 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제 친구 한 명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냥 만약에 내가 남편을 사랑하거나 뭐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으면 몰랐으면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내가 알게 한 그 친구가 좀 원망스러울 것 같다 또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답이 없는 것 같기는 또 해요. 그 얘기를 들었다고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이 끊임없이 도돌이표가 될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이 사연에서는 사실은 저는 친구가 조금 제가 맞아요. 이 아내 입장이었으면 네. 친구한테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그럴 섭섭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저도. 아니면 나한테 차라리 야 너 이렇게 사실은 이런 거 언제까지 만약에 숨기기가 어려우면 뭐 한번 지금쯤에는 좀 어때 뭐 이렇게 뭐 고민 상담을 하거나 하면 되지. 자기 남편이라고 띨랑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들어가지 이 않겠어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좀 드는 게 맞아요. 이 아내는 어쨌든 그 자신의 치부잖아요.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히 뭐 결혼 준비 중에 양다리를 걸치고 중절까지 한 거 굉장히 잘못됐죠. 도덕적으로 예.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의 친구고 친구면. 그런 얘기까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 남편의 남편의 친구를 소개시켜줘서 결혼까지 했으면 해주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남편이 나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만 친구도 나랑 가까운 사이잖아요. 친구도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인데 그걸 또 떠벌떠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안 할 거였으면 끝까지 안 하고 할 거였으면 글쎄 말이에요. 알았을 때 했어야지. 글쎄 그거를 말이에요. 지금 아기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데. 한 거는 좀 이해가 사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맞아요. 또 오해하실까봐 들으시는 분들이 뭐 그러면 이거 숨겨줬어야 되냐 뭐 이런 에이, 그런 말이 아니고 아니에요. 이 친구 관계에서 그냥 좀 만의 보자면 얘기인 거고 이 여자분은 뭐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한 게 맞죠. 그렇죠. 절대 남편은- 들으시는 분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남편을 기만한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주 명백한 거, 뭐 혼인 사실, 사실혼 사실. 사실혼 사실, 아이 출산 여부, 뭐 이런 거는 안 알렸을 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네. 음. 그리고 이것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중대한 혼인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혼인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예외적으로 혼인 이전에 일어난 사유, 이 혼인 이전에 네. 중절을 했으니까 네. 이전에 일어난 사유로 또, 이혼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그럴 제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